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승부식 130회차 11월 7일 화요일에 준비된 국내 배구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경기는 남자부 경기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의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는 GS칼텍스와 도로공사의 맞대결로 총 두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요. 대한항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2일 한국전력 원정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왜냐? 단순한 압승의 셧아웃이 아니라 링컨과 정지석, 곽승석이 모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기 때문인데요. 원투 쓰리 펀치 없이 승리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승리가 셧아웃이었다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곽승석, 정지석, 링컨 없이 승리를 기록했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심지어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한 방이었는데, 임동혁과 이준, 정한용 등이 골고루 활약했고요. 임동혁은 20점을 67.86%라는 높은 공격 성공률과 함께 기록했고, 이준은 블로킹을 6개나 기록하는 등 총 16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임동혁과 정한용, 이준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지난 경기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OK금융그룹입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3일 우리카드와 경기에서 3대0 셧아웃 완승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우리카드의 전승 행진을 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레오와 신호진, 송이치가 고른 활약을 해줬고, 광명우 세터가 경기를 부드럽게 잘 이끌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개막 이후 4승 1패를 기록한 OK금융그룹인데 4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링컨과 곽승석이 이번 경기 복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만약 나란히 출전한다면 곽승석과 링컨이 나란히 출전한다면 승리는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장한다면 OK금융그룹의 승산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승패를 결정지을 두 선수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총각을 세워야 하는 매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보다는 핸디캡과 언더오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OK금융그룹이 두 세트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전력이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플러스 핸디승 쪽 접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틸리카이넨 감독은 상당히 공격적인 배구를 지향하는데, 반대로 OK의 오기노 감독은 수비적인 배구를 굉장히 선호한다. 이렇게 양쪽의 성향이 극상성이죠.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일정이 널널한 편이었고, 그래서 체력적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 부상자들이 많은 게 아쉬운 부분이고, 공격에서의 범실도 줄여야 합니다. OK금융그룹은 범실을 조심하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통해 확실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단 대한항공과의 맞대결에서 4연패를 당하는 등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가 매우 팽팽한 흐름 속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을 때는 역시나 다득점 쪽의 접근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이 경기는 대한항공의 곽승석과 링컨의 복귀 유무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전망이며, 승패보다는 핸디캡 언더오버 쪽 접근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대한항공의 곽승석, 링컨이 복귀 시에는 대한항공 승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장 시엔 OK금융그룹 승리, 그리고 플러스 1.5 프렌 쪽, 그리고 다득점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자부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일 준비한 승부식 130회차 49.0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부 경기 GS칼텍스와 도로공사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홈팀 GS칼텍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칼텍스는 지난 경기에서 현대건설과의 홈 경기에서 3대 0의 완승을 기록했다. 자, 이날 강소희가 공격에서 그리고 최은지가 수비에서 까먹은 지분이 조금은 컸는데 하지만 현대건설의 국내 자원들 역시 좋지 못했고 이에 사실상 웨인주포 서브와 블로킹 싸움으로 흘러갔는데 이 싸움에서 기름이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바가 공격 성공률 51.4%에 21득점을 기록했고 이날 서브 에이스도 무려 6개를 기록하며 블로킹 효율에서도 63.9% 가까이 나왔는데 정대영이 새롭게 가세한 블로커 라인도 지난 시즌 대비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 결국에는 웨인 주포와 서브와 블로킹 싸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가능했던 승리였다. 그리고 정대영이 새롭게 가세한 블로커 라인이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정관장 원정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5경기 만에 승리였는데 최근 벤치로 빠진 문정원이 돌아오면서 문정원이 선발로 투입돼서 55%의 효율을 기록했고 이윤정 세터가 오면서 박은지 리스크도 어느 정도 사라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부키리치는 높이와 파워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62.8%의 확률로 31득점을 쓸어 담았고요. 타나차도 11득점으로 지원 사격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선수라면 당연히 김세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대영을 놓아준 이유를 확실히 증명했다고도 볼 수 있고 도로공사는 서서히 주목해야 할 팀이라고도 보여졌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GS는 4승 1패, 도로공사는 1승 4패인데 두 팀의 초반 출발은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공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벤치로 빠져있던 문정원이 돌아왔고 임명옥과 함께 여전히 뛰어난 리시브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부키리치에 대한 평가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윤정이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 역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또한 정대영이 과연 그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 김세빈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배우나와의 호흡을 잘 맞춰주고 있고 즉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 도로공사가 GS칼텍스에 비빌 수 있는 경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두 팀 모두 속공 비중이 높지 않은데 즉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은 외국인 용병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도로공사의 업셋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부키리치의 높이는 결코 만만치 않고 올 시즌 아시아 쿼터 자원들 중 타나차보다 뛰어난 공격 성공률을 자랑하는 이는 메가와티밖에 없다는 점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도로공사의 승리적 접근과 핸디캡 승리, 다득점 쪽 이렇게 예상해 볼게요. 중요 포인트는 올 시즌 두 팀 모두 속공 비중은 별로 없고 즉 승부를 가르는 것은 웨인에게서 좌지우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기다.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도로공사의 업셋 승리와 도로공사 세트 앤디 플러스 1.5 승리 그리고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면서 오늘의 배구 두 경기 분석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공유될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셔서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